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부동산이 왜 계속해서 오르고 집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동산 역대급 불장 이후부터 다섯 번째 목차 청약시장은 당연히 핫하다라는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 부동산 역대급 불장 주제입니다. 요 9월 13일자 기사인데요. 인천 부동산 역대급 불장 이유, 그 이유로는 교통 호재와 바이오 산업에 있다라고 헤드라인으로 기자분께서 뽑았는데요. 현재 올 1월부터 8월까지 인천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을 보시면 20.54%입니다. 구별로 나눴을 때에는 연수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는 계양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순으로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매매값 상승률이 제일 높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높았냐, 그리고 왜 이목이 올해부터 집중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기사에 적혀 있어요. 작년 상승 흐름을 타지 못했던 구도심 지역도 이제 올해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인천 부동산 열기에 편승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 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퍼센트지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인천 상승세는 전 지역에 골고루 이제 오르고 있다는 점이라는 걸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왜 올랐냐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인천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 그리고 올해 유난히 많이 올랐다는 이유는 작년까지는 서울과 경기권이 다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와서 보니까 인천만 아직은 오르지 못함을 사람들이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올해부터 관심을 갖고 많이들 매수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고,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이미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오 기업과 한국형 실리콘밸리, 인천 스타트업 파크 등이 들어서 국내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국비 규모 약 2,500억 원의 K바이오 랩허브도 유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양 같은 경우는 계양 3기 신도시 영향으로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그 인구가 유입될수록 부동산은 오르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정비 사업, 즉 재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인천은 GTX-B 7호선 연장, 그래서 5호선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등 철도 사업이 많이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철도 사업의 핵심은 결국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집값이나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오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기사에서 보시면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규제 지정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기사가 일치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GTX-B, 서울 지하철 연장 등 교통 호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주거지 조성이 고루 이뤄지면서 인구 유입에 따른 추가적인 인프라도 확충될 예정이다. 그래서 화랑세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려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고 플러스 일자리 창출, 직주 근접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GTX-B 같은 경우는 송도를 시작으로 인천시청, 부평역까지 3개의 정거장이 인천에서는 정차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는 철길 따라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주제입니다. 헤드라인 기사 9월 25일자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뜨거운 인천 아파트값 연휴에도 상승률 고공행진. 수도권은 상승세 주춤했지만 인천은 유지. 매수세가 몰리며 아파트, 빌라, 집값이 껑충했다.
교통 개선 호재, 입주 물량은 증가 추세. 즉 호재도 있지만 이제 약점으로는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강점과 약점을 함께 기재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인천은 교통망 개선으로 해서 경기도 외곽에 비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GTX-B라는 노선과 7호선 연장, 부평 구청역부터 성남역까지 2단계 사업인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도 계획되어 있다. 이미 성남역까지는 올해 다 개통이 됐고요. 이제 청라국제도시 연장이 이제 계획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인천은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라고 해서 묻지마 투자는 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라고 기재해놨네요. 이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 경기도, 인천 모두 앞으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교통 개선에 호재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입주 물량도 많기 때문에 그냥 묻지마 투자는 조금 유의해야 한다. 즉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국엔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입주 물량 때문에 주춤하면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개개인마다 판단하는 게 가중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개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고 틀리다라고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추석을 끼고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철길 따라 집값 오른 수도권 인천은 내년 이후 조정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시면 어딜 가나 부동산 얘기, 집값 얘기를 하는 요즘입니다. 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뭐 오를 만큼 오른 것도 같은데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은 끊이질 않고 들려온다. 전셋값 추이의 상황도 같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은 모양새다. 그만큼 무주택자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고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집값 방향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봤다고 하는 말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경기도와 인천이다. 실제로 올해 아파트값은 16.16% 오른 인천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가 15.03%를 뒤를 바짝 쫓았다. 여기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서울 집값이나 전세값이 너무 올라 경기나 인천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서울에서 집값이 부담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찾는 곳이 경기도고요. 경기도에도 여의치 않으면 마지막에 보통 인천을 찾아요. 그게 서울 사람들의 인식이고 그들이 원하는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흘러가고 최후에 이제 가격 맞춰서 찾다 보니까 인천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도, 인천 모두 이제 규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조건은 똑같아졌는데 아직 집값이 오르지 않은 곳은 수도권에서 인천이 유의했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해서 인천이 상승장에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주제는 이제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의 매수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앞전에 1번, 2번, 3번 목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즉 올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사들이 나열을 했고 내용을 기재했던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네 번째 챕터에서는 앞으로 현재 시장에서 매수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제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항상 데이터를 자주 보는데요. 이제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수 심리가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인천 전체를 보더라도 매매 그리고 전세 시장 모두 매수 심리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해서 2021년
작년 6월을 기점으로 쭉 떨어지다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유는 이제 20년 12월에 경기도 지역 다 규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모든 수도권이 동일한 조건에서 가격은 제일 저렴한 인천으로 이제 많이들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시장 강도를 매매, 전세, 그리고 평당가를 보시면은 8월부터 9월까지 매매 시장 강도가 426에서 491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전세는 200에서 254까지 매수 심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평당가 1471만원에서 1549만원, 거의 100만원은 약간 안 되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전세도 똑같이 오르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전세율은 오히려 66에서 65, 큰 차이는 없었네요.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기사들 많이 보이잖아요.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는데 오히려 실거래가 신고는 갱신을 하고 있다 라는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다 100%가 넘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이 있는데 그 달마다 평균 거래량이 있어요. 보통 보시면 2월, 3월이 이제 성수기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는 이 100%를 넘었습니다. 즉 월 평균 거래량을 뛰어넘은 수준이었지만 이제 6월 달부터 7월 달, 8월 달, 9월 달도 아마 평균 거래량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평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뭐 1, 2월 전세 같은 경우도 1, 2월을 제외하면은 3, 4, 5, 6은 100%를 넘었지만 그 이후로는 거래 비율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시장에 거래할 매물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뭐 세금으로도 규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출도 이제는 또 규제를 시작하다 보니 앞으로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와 있는 매물들이 거래 가격 같은 경우가 다 신고가를 호가를 내놓기 때문에 한두 개씩 거래가 되면은 그 거래 가격들을 보면 거진 다 실거래가 갱신되는 가격들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매도인들의 요즘의 심리를 보면은 꼭 팔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파는 것보다는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수자분께서 집이 마음에 드는데도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1,000만원, 뭐 2,000만원 누가 산다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중개시장에서 요즘에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약시장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